자, 고덕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은 첫 번째 미술 감상과 비평 온라인 수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정한 주제는 아인슈타인과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이 피카소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첫 번째 동영상이 아니고 다음 동영상에서 미술 작품에 나타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미술과 과학의 어떤 발전 단계에서 서로 상호 관계에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그림은 사실 피카소 그림은 아니고요. 14세기 초에 지오토라, 이탈리아의 지오토라는 화가가 그린 예배당 벽화입니다. 제목은 동방박사의 경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있으면 아마 이 내용이 뭔지 잘 알 겁니다. 예수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하늘의 별을 보고 동쪽 지역의 박사들이 대단한 사람이 태어났구나라고 알고 경배하러 왔다는 그 내용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처음 보았을 때는 저기 지붕 위에 보이나요? 지붕 위에 별똥별처럼 보이는 저 부분이 처음에는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였냐면 베들레헴의 별이라는 별명이 있기는 했지만 이 사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는 않았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저게 바로 헨리 혜성을 그린 부분이다 라고 알게 된 겁니다. 지오토가 살았던 1301년 정도에 헨리의 성이 지구에 아주 가까이 지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걸 지오토가 보고 성경 내용을 그림으로 남기면서 저희가 본 것을 그대로 남겨 놓았다고 합니다. 자, 이후에 20세기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이긴 하지만 1986년도에 아주 우리나라에 가까이 헨리 혜성이 지나갔거든요.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자, 그때 EU에서 유럽에서 헨리 혜성을 관찰하는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때 이름이 지오토호였다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첫 그림으로 지오토의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이야 예술보다 과학이 훨씬 발전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만 해도 과학과 예술 중에서 예술이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술가들이 과학적인 기록을 많이 남겨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과학적인 내용으로 스케치를 많이 남겨놓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0세기에 뭐 그 사이에 많은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20세기부터 보자면 푸엔카레라는 사람이 뉴턴 이후에 아주 대단한 천재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 푸엔카레가 뭔가를 지구의 비밀 또는 우주의 비밀을 밝혀주기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삐기트를 친 사람은 누구였냐면 비시청에 근무하던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1905년도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1912년도에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는데 자, 이 사람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 이 상대성이라는 말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꼭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은 시기에 예술과 문학과 그리고 이 과학 분야에서 상대적인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던 그 사이에 스페인의 시골에서 예술의 도시인 파리로 옮겨와서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화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피카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 1905년도에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었으니까 이때 1906년도 자기 자화상을 그린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굉장히 젊은 모습이죠. 자, 이때만 해도 사실은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림 내용이 이렇게 우울하고 약간 우울한 블루가 많이 사용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후에 이런 그림들을 그리다가 이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연도는 뭐 왔다 갔다 하지만, 자, 이렇게 스커스라든지 조금 밝은 색깔의 그림이 그려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보면 일단은 자,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눈을 그릴 때는 정면입니다. 그런데 코를 그릴 때는 옆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몸을 그릴 때는 옆이거나 뒷모습이거나 혹은 또 약간 비튼 모양, 다른 방향에서 그려진 게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방향에서 본 것을 대상을 해체한 다음에 다시 재조립해서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하였다 해서 피카소처럼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입체파, 큐비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카소의 작품을 조금만 더, 자, 그 이후에 보면, 자, 눈과 코와 입 혹은 몸, 가슴, 손가락 이런 부분들이 뒤에 의자, 배경까지 전부 한 방향에서만 보고 그린 그림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보고 그렸구나라고 이해를 한다면, 어린아이처럼 장난처럼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방향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형태가 일그러지고 아이들 장난처럼 보이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작품들은 조금 유명한 작품들 몇 가지만 골라봤습니다. 자, 이후에 나이가 들면 그림이 좀 달라지고 로만 되어 있는 그림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사진 기법을 이용한 작품들도 남겨.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작품인데, 피카소 작품 중에서 아비뇽의 처녀들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긴 하지만,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게르니카라는 작품은 스페인이 자랑하는 피카소, 스페인이 자랑하는 게르니카라는 작품,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피카소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역사적인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피카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프랑코 독재가 스페인에서 있을 때 북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게릴라전으로 그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프랑코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하기에는 힘에 부쳐서 결국 독일 히틀러에게 부탁을 해서 북부 사람들을 혼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히틀러가 전투기를 날려서 이 게르니카라는 도시에 건물의 80%, 사람의 3분의 2 정도, 전체 주민이 약 2,000명 정도가 사는 작은 도시였지만은 그곳에 건물 80%와 사람 3분의 2 이상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아주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프랑스에 있던 피카소가 자기의 느낌을 살려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게르니카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에서 과제 나갑니다.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난 뒤에 온라인 클래스 출결 체크에 다시 한 번 더 게르니카 이 1937년도에 그린 게르니카라는 작품 이름을 한번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게르니카라는 제목을 적고 아래쪽에다가 자기 자신이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완료한 걸로 선생님이 인정하겠습니다. 자, 뭐 몇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히 볼 사람들은 나중에 다시 찾아보시고 마지막 그림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이 작품도 그렸는데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났던 한국 동란을 소재로 해서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처음에는 사이가 좀 안 좋은 화가이기도 했지만 물론 지금은 그런 정치적인 어떤 내용은 이제 무시하고 화가로서의 실력만 인정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한국 전쟁 때 피난 가는 난민들을 우리나라의 국군이나 미군들이 저 속에 있는 적군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피난 가는 난민들을 학살한 사건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약간 공산주의 성향에 가까웠던 피카소가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과제는 게르니카라는 작품명과 그리고 간단한 소감을 적는 거였는데 두 번째 과제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작품 제목을 적어주는 게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출석 체크 게시판에다가 다시 남겨주면 오늘 수업 완료한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